이게 나라입니까? 예, 나라는 나라인데요. 예. 예. 혼수 상태에 빠진 예. 나라 같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나라. 그 한두 명이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요? 이제 권력의 크기가 크면은 예. 한두 명이 나라를 절단낼 수 있죠. 그래서 권력이 큰 만큼 권력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견제 기능 견제받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습니다. 아, 어제 이어서 계속 그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이건 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속담으로도 좀 비유가 부적절한 정도로. 부족한 정도로요. 부족한, 그렇죠. 네네. 부족한 정도로. 예, 예.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부족한 정도로. 네네. 안부 전화했겠죠? 몇 통은? 뭐 1000여 통이 넘는 전화에서 뭐 안부를 묻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 아니 무슨 예를 들어갖고 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겠죠. 아,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특검팀이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 의견서 안에 이제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순환 검찰총장, 또 검찰지휘부 12명과 적게는, 많게는 천여 차례 이상을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윤장석 민정비서관의 통화 분포도까지 지난번 영장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야, 네. 이쯤 근데 되면 이제 법원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제. 근데 이제 특검의 그 시간적인 한계가 좀 여기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통화를 한 타이밍, 예. 그 시기,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죠. 그것과 다른 정치적 사건과 이렇게 잘 꿰맞추는 그런 게 그렇죠. 조금 부족했었나 보죠. 그 타이밍과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조금 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검찰로 다시 넘어갔을 때의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그렇죠. 네. 예. 노 변호사님. 네네. 노 변호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검찰 영장 기각될 때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지만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나고 가랑비 피하다 소나기 만나는 거거든요. 더 큰 화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검찰 법무부 감찰국장하고 1000통화를 넘게 4개월 동안 했다. 예. 이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근데?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특검에서. 아니,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니, 핸드폰 없어도 그 통화 내역은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그렇죠. 통신사에 가서 뜰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작정하고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화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1년 거 내지는 6개월 정도까지만 사실 통화 내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검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갑근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을 맡았던 그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통화 내역 분석을 그 시점에서라도 했었으면 그 1년 전 거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통화 내역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1년 전 거는 다 없어져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그 통화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작년 7월 이후에부터의 일만 지금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 7월 이후에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통화가 있었을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정말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왜? 특검이 이렇게 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해냈냐.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특검이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의 영장 적시 사실로
물론 뭐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증거 자료를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또 특검은 왜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번에 그 영장 청구할 때라던가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었나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검찰이 검찰을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법조인이 법조인을 그 판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지난해 8월에 그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을 조사했었으면 2015년 8월서부터 2016년 8월 그 전에 1년까지를 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 이제 나오겠지만은 2016년 8월 16일 날 예.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예.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8월 16일이죠. 이게 이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우병우 수석하고 17분 동안 통화를 한 걸로 나오고요. 예. 우병우 수석이 MBC 기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먼저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MBC 기자하고 통화하면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것을 예. 미리 감찰하고 있다가 예. 봐라 여기 이렇게 흘렸다 뭐 문자로 보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잡자 예. 이걸 가지고 한번 터트리자라고 하는 계획 하에 예. 아마도 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때는 생각을 누가 먼저 하는 거죠. 전화했나요? 그 우병우가 먼저 했나요? 그 김수남 총장이 이거는 먼저 했나요? 김순환 총장에게 우병우 수석이 먼저 한 뭐를 것으로 받고 예 했었을 아마 가능성이 그렇게 있네. 지금 되어서 왜 하필이면 MBC 기자에게 우병우 수석이 전화한 날 그날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다 보면은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2016년 8월 23일이요. 예.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검찰의 그 윤곽근 고검장에게 팀장을 맡겨서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에요. 예. 그날 김수남 총장하고 2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윤곽근 고검장이 팀장이 된 거죠. 예. 윤곽근 팀장이 되자마자 많은 법조 인사들이 같이 19기 동기다. 그렇죠. 그 친구고. 제대로 하시냐. 심지어는 예. 윤곽근 대구 고검장인데 대구 고검장 될 사람이었었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고검장 되는 과정에 누가 시켜줬냐 이거를. 그때 뭐 전체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있지만 이것은 민정수하고 협의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졌던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모든 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말 그랬었나 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해 보니 알겠다는 거죠. 야, 우리 허 교수님 옆에서 오늘은 말씀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계세요. 뭐 그때 당시 다 이런 내용들을 뭐 예측을 했었고 다 그렇게 그럴 이 것이다. 정도까지라고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검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예.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은 이 정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 출신도 한 분이 있지만 예. 대개는 이제 검찰 출신 아닌 분들이 다 민정수석을 했죠. 문재인 민정수석, 예, 그분도 전해철 민정수석. 예, 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그냥 출신 변호사 아니죠. 출신이고 예. 한 분이 잠시 검사를 했던 분이 하시긴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검찰이 참여정부 출범할 때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초기에 송광수 검찰총장입니까? 막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정권하고 싸우고 뛰어들고 예. 또 뭐 대통령도 뭐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지. 뭐 정치자금 예. 수사 그때 할 때도 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은 전두환 정권 때 그 민정수석을 했던 김용갑 원조 보수가 있죠. 이분이 예.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민정수석은 절대 검찰 출신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완전 뭐 아까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했는데 그거보다 부족한 비유예요, 그냥 뭐 진짜. 통째로 다 그렇게 내놓은 거죠. 권력 전체를 그렇게 준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런 수많은 예측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표현을 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다 눈에 흔히 그려지는 그림인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이번에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데 얼만큼 위중하고 심각한지 사실은 국민들의 체감은 우리보다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법조계를 잘 아는 노영희 변호사님, 그다음 만주 변호사인 그다음 평론가의 허성모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전화한 게 뭐가 문제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많은 이때 당시에 수사를 우리 처음에 오프닝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쥐락펴락했다. 이건 전체 수사의 지휘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8월 18일 날, 작년 8월 18일 날, 예. 그날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그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예, 8월 18일 날. 예, 그 수사 의뢰가 들어간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한 날이죠. 예. 이날 또 역시 11분 동안 그 대검찰청에 있는 그 김지연 차장검사랑 11분가량 통화를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항상 핵심적인 요소마다 사건 때마다. 항상 중요한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안구단하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에서 예.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사를 먼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왜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박영수 특검이 오늘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확인을 4사를 계속해서 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너무 얽혀 있더라. 우병우 수석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 결국 검찰과 그렇죠. 법무부를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 쳤으면 괜찮죠. 다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특별검사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는. 못하면 예, 제대로 못하면 못하면. 완전 망하는 거고 그다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나머지 수사도 전부 다가. 예. 또 하나 돌아갔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요 중요한 사건들 그 시기를 조금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통화가 7월부터 10월까지 1000번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예. 게 이제 나왔고요. 또 8월 26일 날에는 김순남 그 총장하고 10분 정도 통화를 한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8월 29일 정도에는 우병우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가족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었는데 아마 이날도 중요 인사하고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잘 안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운 정도예요. 물론 예. 민정수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분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통화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분들하고 저기서 나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그림이 없죠. 나오는데요. 지금 네. 우리 그 그래픽이 나오는데 10월 24일이 이제 JTBC 아주 결정적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청와대 문건 유출보도 한 날이잖아요. 네, 저것도 그 다음 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통화를 또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을 주고받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예. 저 그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도요. 예. 어떠한 그 진술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어허.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요. 누군가로부터. 예.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검찰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있다는 게 들어갔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회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를 누군가가 받으면서. 그 증언을 또 했나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전화를 받고는 사람들은 회의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태블릿 PC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정보를.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전화를 알려준 거죠.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때 당시 내용이 이제 그 국정농단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 국정농단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갖고 의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후의 과정을 또 보면은 그것을 또 계속 부인하고 덮는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태블릿 PC 이야기했는데 이제 JTBC가 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나라가 들썩일 때 아닙니까? 예. 그 증거를 이제 검찰에 다시 제출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누군가가 민정수석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근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특검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고요. 예.
방금 질문을 뭐 하셨죠? 잠시 딴 데로 빠졌다 왔네요. 아, 저도요. 지금 너무 어리 빠져갖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이 워낙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 네.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허 교수님 그랬잖아요. 이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그렇습니다.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민정수석일수록 이것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보고하는데 이게 좀 빨리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질타하는 연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부장검사 무슨 실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고하듯이 이렇게 날마다 전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인맥을 다 검찰에 깔려 있으니까 예. 자기 라인에 깔려 있으니까 사실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민정수석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예. 그래야 또 다음 인사에서 또 다른 영전의 기회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게 모든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인사권 행사도 사실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총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경우에는 뭐 거의 마음대로 지금 다 휘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자료요? 예, 자료에 대해 자료가 우리가 조금 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그 우선 7월부터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0회 이상의 통화가 있었다. 이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것이 아니고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토탈 한 횟수라는 거. 예.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과 통화한 내용이 1000통화가 넘다는 얘기 아니고 예. 이러저러한 과정에 그렇죠. 전화한 전체 통화 내용이 그 정도고. 거기 이제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통화한 횟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윤장수 민정비서. 예, 윤장석 민정비서관. 윤장석, 예. 아마도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안택은 검찰국장과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아마도 두 사람이 그 카운터 파트너였을 거라는 짐작이 좀 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횟수의 함정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카운트되는 횟수는 모두 A가 B에게 전화해서 모두 연결되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A가 B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 B가 다시 콜백을 하는 것, 이런 걸 모두 다 지금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예컨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안 전화했는데 못 받아서. 받았다가 다시 콜백을 했을 경우에 이걸 누가 먼저 전화했느냐의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예. 있다.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민정수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라는 게 예.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해당되는 어떤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부분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통화한 내용 자체는 이미 의견서로 제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동향 파악, 그리고 또 지시를 받아서 혹시나 전달했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본인의 자의적인 의지를 해석하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는 어떤 비서관으로서의 업무다. 자기 업무일 수 본인의 있다는 업무다. 부분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공산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할 때 이제 우병우 수석 전 수석 쪽의 논리가 뭐냐면 막상 청와대에서 근무해보면 대통령이 하늘이다, 무슨 신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해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쪽 저쪽으로 관통되는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연결하는 역할만 했다. 이제 법무부도 그렇게, 이 법원도 그렇게 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놓은 해명이 재밌어요. 검찰 개혁을 논했다. 지금 국가가 난리 나는 일보 직전 폭풍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논했다? 검찰 개혁 논의도 민정수석하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논의도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볼 말할 수는 수는 없죠. 없죠. 그런데 예. 조금 근데 좀 낯설죠. 좀 의아스럽죠. 사실 예. 그 타이밍에 왜 하필 그런 논의를 하려고 그 전날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통화 내역에서 그러니까 통화 내역 조회라고 하는 것은 발신지가 어디고
누가 받았고 몇 분 통화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화 패턴이 나타났나 이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예. 그 내용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도 그거를 분석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다. 특히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은 안 나오죠. 예. 통화 기록만 그렇죠. 나와 있고. 특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그 막강한 힘과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수신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무조건 이 민정수석의 죄를 덮기 위해서 통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 다만 정황상 참작 사유를 봐달라라는 의미로 그거를 제출을 한 건데 예.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받아들여진 하는 거죠. 얘기죠. 허 교수님, 다시 이제 떠오르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그 조사하는 예,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림이 연상이 이해가 되네요. 그럼요. 예, 자기가 뭐 검찰 고위 인사를 거의 뭐 다 한 건데 그렇죠. 그 고위 인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를 수사하는데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정말 완전 뭐 자기 손바닥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뭐 우피의자라든지 우참고인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수석님 하면서 선배님 했더니. 예, 선배님, 수석님 예. 이랬을 텐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치 친정의 안방에 와 있는 느낌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게 팔짱 끼는 모습, 뭐 목을 돌리는 모습, 뭐 스트레칭하는 모습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예,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네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오늘 푹 쉬고 왔습니다. 오늘 친정에 가보니까 뭐 반갑더라 이러고 예, 왔겠죠. 일들도 열심히 참 잘하고 있던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예. 경험해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이렇게 통화 내역 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죠?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두렵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마치고 나서 한 1년쯤 있었을 때 여기 서부지검으로부터 갑자기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동안에 그쪽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 수색했다. 이렇게 하고 탁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냥 예. 등기 우편이.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서 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내가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을 검찰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에 또 내용은 이제 모르지만. 그다음에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와요. 금융거래 조회 검찰로부터 온 금융거래 조회 확인해줬다. 예. 그런 경우에 썸뜩하고 아주 뭐라 그러죠. 이 표현이 맞는지 서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미하다가 뭐예요? 쓰나미가 밀려오다가 스미하다요? 뭐 두렵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스미하다가 뭔지 아세요? 노 변호사님? 아마도 경상도 사투리 같네요. 이 표준어로는요, 싸하다.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통화 기록 정도는 특검에서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우병우 전 수석이야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그 수사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 지난해 8월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오늘 어이가 없어갖고 실소만 나옵니다. 우병우 검찰 전 민정수석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그 지금 하지 않았다고 왜 안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곽근.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예. 그 밑에 있던 차장검사님인가 그분이 예. 이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개인 비리를 수사라고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 분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데 개인 비리는 그러면 편지를 주고 받습니까? 전화로 안 해요, 개인 비리는? 사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예. 보통 그 통화 내역 조회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 수사하는 거니까 통화 내역 조회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가. 법조인이 법조인을 판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지난해 8월에 그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을 조사했었으면 2015년 8월서부터 2016년 8월 그 전에 1년까지를 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제
나오겠지만은 2016년 8월 16일 날 예.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예.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그렇죠. 날이었거든요. 지난해 8월 16일이죠. 이게 이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우병우 수석하고 17분 동안 통화를 한 걸로 나오고요. 예. 우병우 수석이 MBC 기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석수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MBC 기자하고 통화하면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것을 예. 미리 감찰하고 있다가 예. 봐라 여기 이렇게 흘렸다 뭐 문자로 보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잡자 예. 이걸 가지고 한번 터트리자라고 하는 계획 하에 예. 아마도 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때는 생각을 누가 먼저 하는 거죠. 전화했나요? 그 우병우가 먼저 했나요? 그 김수남 총장 이거는 먼저 김신현 총장에게 우병우 수석이 먼저 한 뭐를 것으로 받고 예 했었을 아마 가능성이 그렇게 있네. 지금 되어서 왜 하필이면 MBC 기자에게 우병우 수석이 전화한 날 그날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을까? 계속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게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작정하고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화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1년 거 내지는 6개월 정도까지만 사실 통화 내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검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갑근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을 맡았던 그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통화 내역 분석을 그 시점에서라도 했었으면 그 1년 전 거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통화 내역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1년 전 거는 다 없어져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그 통화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작년 7월 이후에부터의 일만 지금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 7월 이후에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통화가 있었을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없었다. 왜? 특검이 이렇게 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느냐.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특검이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에 영장 적시 사실로 물론 뭐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증거 자료로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렇죠. 특검은 왜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번에 그 영장 청구할 때라던가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었나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검찰이 검찰을 치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예, 나라는 나라인데요. 예. 혼수 상태에 빠진 예. 나라 같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나라. 그 한두 명이 나라를 이렇게 절단내요? 이제 권력의 크기가 크면은 예. 한두 명이 나라를 절단낼 수 있죠. 그래서 권력이 큰 만큼 권력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견제 기능 견제받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습니다. 아, 어제 이어서 계속 그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이건 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속담으로도 좀 비유가 부적절한 정도로. 부족한 정도로요. 부족한, 그렇죠. 네네. 부족한 정도로. 예, 예.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부족한 정도로. 네네. 안부 전화했겠죠? 몇 통은? 뭐 천여 통이 넘는 전화에서 뭐 안부를 묻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 아니, 무슨 예를 들어갖고 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겠죠. 아,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특검팀이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 의견서 안에 이제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순환 검찰총장, 또 검찰지휘부 12명과 적게는, 아니, 많게는 천여 차례 이상을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윤장석 민정비서관의 통화 분포도까지 지난번 영장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야, 네. 이쯤 근데 되면 이제 법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제. 근데 이제 특검의 그 시간적인 한계가 좀 여기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통화를 한 타이밍, 예. 그 시기,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죠. 그것과 다른 정치적 사건과 이렇게 잘 꿰맞추는 그런 게 그렇죠. 조금 부족했었나 보죠. 그 타이밍과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조금 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검찰로 다시 넘어갔을 때의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그렇죠. 네. 예. 노 변호사님. 네네. 노 변호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검찰 영장 기각될 때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지만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나고 가랑비 피하다 소나기 만나는 거거든요. 더 큰 화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검찰 법무부 감찰국장하고 1000통화를 넘게 4개월 동안 했다. 예. 이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근데?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특검에서. 아니,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니, 핸드폰 없어도 그 통화 내역은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아하, 그렇죠. 통신사가 여러 가지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다 보면은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2016년 8월 23일이요. 예.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찰의 윤곽근 고검장에게 팀장을 맡겨서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에요. 예. 그날 김수남 총장하고 2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윤곽근 고검장이 팀장이 된 거죠. 예. 윤곽근 팀장이 되자마자 많은 법조 인사들이 같이 19기 동기다. 그렇죠. 그 친구고. 제대로 할 수 있냐. 심지어는 예. 윤곽근 대구 고검장인데 대구 고검장 될 사람이었었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고검장 되는 과정에 누가 시켜줬냐, 이거를. 그때 뭐 전체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있지만 이것을 민정수하고 협의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졌던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모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말 그랬었나 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해 보니 알겠다는 거죠. 야, 우리 허 교수님 옆에서 오늘은 말씀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계세요. 뭐 그때 당시 다 이런 내용들을 뭐 예측을 했었고 다 그렇게 그럴 이 것이다. 정도까지라고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검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예. 검찰을 내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 아니.